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과 우경화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 유엔 등 국제기구도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주 의회에서 위안부 기린비 건립과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역할을 했던 한인 풀뿌리 시민단체 한미공공정책위원회 이철우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정치인들의 시각이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 태평양 전쟁 당시의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동북아 침략 전쟁도 지금 부정을 하고 있는 셈인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매우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생각할 때는 한국이나 중국에 대한 부정으로 끝날 것 같지만 사실 태평양 전쟁은 일본이 진주만 폭격, 진주만 침략으로 시작이 된 전쟁이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600만 이상의 군인이 나와서 싸웠고 10만 명이 죽었고 25만 명이 부상을 한 엄청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대한 침략을 부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죠. 네, 그렇죠. 이런 아베 총리와 강요들의 그런 언행과 또 언동이 미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면서 미국 의회에서 보고서를 또 냈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이 이전과 다른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지금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일본이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것이 사실 오바마 행정부 들어오면서 에이시안 피봇, 즉 에이시안 중시 정책을 바꿨고 아시아 쪽으로 미국 군사력의 60%를 이전시키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문제는 갑작스레 그 센가쿠, 다오이다의 열도를 국유화하면서 중국하고 벌써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영토 분쟁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전쟁이 나버리든가 하면은 이건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정적인 문제를 낳게 되고 한국과도 독도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로 쓸데없이 자꾸 지금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데 그 동맹국이 서로 싸워버리면 미국으로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네. 그동안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전통적인 협력 관계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쉽게 변화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동안 미국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고 미국 현재 지금 국무성에 있는 그 많은 강요들이 다 젊었을 시절에 일본을 한 번씩 여행했거나 일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 그렇게 손쉽게 그러지는 않지만 상당히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 밖에서 보시기에 이 일본 정부의 행동, 일본 사람들의 행동이 참 우려스럽기도 하겠지만은 이 반면에 또 우리 정부의 대응이 어떨까, 또 이 대응에 대해서 평가가 참 어떨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하고 좀 자세하게 그 연계가 잘 안 되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사실 지금은 한국으로서는 한국이 미국의 최고의 동맹국이다, 아시아에서 그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외교도 현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태생의 유대인인 마이클 오렌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미 이스라엘 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대사관이 미국 내에 있는 중요한 이스라엘 유대계 단체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모든 외교적인 목적을 미국에서 쉽게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라든가 여러 그 단체들은 이미 벌써 미국의 정치권에 깊숙이 들어가 있고 모든 일을 하기에 수월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긴밀한 유대를 가지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또 한국이 미국 내에서 이루고자 하는 외교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기왕 하면서 훨씬 더 한국에 유리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부족하다고 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을 미국에 알리는데 한국 대사관이 하게 되면 굉장히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재정 같은 것을 저희 같은 시민단체에 지원을 해가지고 계속적이고 꾸준하게 미국의 의회라든가 미국의 중요 정치권에다가 한국의 입장을 알리고 또 이런 지금 망언들이 얼마나 지금 미국의 국익에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게 되면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유익한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그 단체들이 꾸준히 협의를 해서 이스라엘은 그분들이 했던 로비로 1년에 30억 달러라고 하는 돈을 그냥 무상 군사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미국의 국방성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모든 굉장히 중요한 개발 비용을 이스라엘 회사들이 가져가서 거기서 개발해서 아웃소싱을 해서 미국으로 납품을 하니까 이스라엘 자체의 무기 개발이라든가 또 경제 개발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좀 미비하다라고 보고 있는 셈이네요. 꼭 미비라기보다는 좀 더 마음을 넓히고
그냥 그 일본 스타일의 어떤 그 관료에 의한 접근뿐이 아니라 현지화해가지고 좀 더 플렉시블하고 굉장히 그 현재 이미 깔려 있는 그런 한인 네트워크, 그리고 일본 정치권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한인 시민단체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현재 지금 80만밖에 되지 않고 우리는 250만이 있으면서 동시에 일본 사람들은 조용히 있는데 한국 사람들 굉장히 뭐 위안부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를 굉장히 목소리 높여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세력에 대해서 일본은 굉장히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 한일 문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안부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민들은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것은 지금 저희 같은 시민단체들이 열심히 미국 정치권에 로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위안부에 대한 뭐 결의안도 나오고 뭐 기린비도 세우고 하지만은 미국 시민단체들은 위안부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노력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 뮤지엄도 세우고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것을 아예 교과 과정에 넣어서 그 굉장히 많은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위안부 특별관을 세워가지고 이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걸 알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좋은 것은 뉴욕에 있는 홀로코스트 뮤지엄만 해도 1년에 4만 명에서 5만 명의 관람객이 옵니다. 그런 많은 인원을 끌어들이는 건 우리로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선무 작업 또는 마케팅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미국 뉴욕주 의회가 올해 초에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도 동포단체들의 역할이 참 컸는데 그동안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칠지 궁금하거든요. 네, 굉장히 절대적이죠. 이제 미국 뉴욕주에 있는 상하원 의원들을 전부 친구처럼 아니까 우리 입장을 설명했고 이분들이 일본이 엄청나게 방위 공작이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상원은 1월 29일, 하원은 5월 7일 날 굉장히 강력한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연방의회에서 제2의 위안부 결의안을 발의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민사회에 이걸 알리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홀로코스트 뮤지엄이라든가 유대인 단체, 또는 중국 단체들, 또 흑인, 또 여러 히스파닉 단체들과 합력해서 이 이슈를 전 미국의 이슈, 또 인권의 이슈, 여성의 이슈로 끌어들여서 해결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포단체의 역할이 참 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미공공정책위원회 이철우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